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AWS 코리아에서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선수입니다. 저는 주로 신규 서비스 인큐베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 커넥트가 올해 4월 달에 지금 처음 소개가 되었어요.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먼저 문의를 주시고 그 기사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서울 이전에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POC를 먼저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고객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레인지를 하고 글로벌 팀들하고 협조를 얻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배경하고 주요 특성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프라임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조금 그러니까 인식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굉장히 싸게 팔거나 뭔가 새로운 서비스 그런 혜택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이게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마켓하고 옥션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아마존 프라임 데이 같은 어떤 행사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30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60% 이상의 지난 해보다 60%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리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실적을 얻었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록보다도 지금 아마존 프라임 데이의 기록 그 실적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이벤트였는데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실적을 압도했고, 그러니까 이벤트로 함으로써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그날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날만 수천만 명의 고객들이 그 아마존 앱을 통해서 접속하거나 뭔가를 사거나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아마존 컴퍼니한테는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 이벤트의 숫자를 잠깐 좀 보시면은 단일 이벤트인데 950만 트랜잭션이 프라임데이 동안 이루어졌고요. 2016년 이후에 매년 그 방문자가 17%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저희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이벤트이죠. 대박 이벤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상담원이거든요. 상담원 플러스 대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단일 이벤트를 위해서 하루 만에 수천 명의 이상을 딱 더 확대를 하고 이 하루만 지나면 다시 옛날 상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수천 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보안성과 안정성이 필요하죠. 예, 그런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컴퍼니 내에는 저희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아마존닷컴 외에도 그 자포스라든지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무비 등등의, 그리고 뭐 아마존 킨들이라든지 제조회사까지 있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글로벌에 수십 개가 50개 이상의 사업 그룹이 있고 32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백만 명 이상의 고정 그런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니즈들과 다양한 인터랙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해야 하고요. 이런 가운데 콜센터 서비스도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플렉서블한 그런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많이 이미 들으셨다시피 저희 이제 아마존 철학은 세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사실 영어로 보면은 온 얼스인데요. 이게 그 온 인더 월드가 아니라 온 얼스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주 사업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 얼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예, 그건 약간 좀 백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 항상 저희는 그 업무를 하면서 듣는 그런 귀에 새기도록 듣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번거로운 그런 절차들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앞에 그 단일 이벤트라든지 굉장히 큰 이벤트, 작은 이벤트 상관없이
동일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콜센터죠. 콜센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마존 커넥트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네 줄이 사실은 가장 요약적인 표현이고요.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사용하기 쉽게 돼 있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고 플렉서블하게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상관없이 모든 규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사실 이 서비스가 저희가 처음부터 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구상을 해서 만든 서비스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서비스화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백워드 형식으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됐고 그런 서비스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모든 규모의 그런 비즈니스를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계속 데모를 보여주실 거예요. 데모를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작은 규모 회사들은 몇 분 만에 이제 콘솔에서 클릭을 해서 그 번호라든지 연결시키고 그 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컨택 센터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단 뭐 몇 분 만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UI를 이쁘게 한다거나 그러면 구축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큰 회사들은 어떤 단일 이벤트에 몇천 명, 뭐 몇몇 명이 필요한 그런 단일 이벤트에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규모에 대한 투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크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가지였는데요. 제가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그 커넥트의 특성을 보면은 100%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마존 커넥트는 콜센터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관리자와 상담원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팅을 가면서 제가 실제로 미팅 갔던 케이스인데 아직 저희가 런칭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컴퍼니 중에 하나예요.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게 남미 쪽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지금 자기들 제품 팔고 있고 콜센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어떤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뭐 투자를 하기엔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택이라든지 어떤 분들을 포싱을 해서 좀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커넥트 서비스를 먼저 그 발표된 걸 보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저희 서울 리전에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리전에 어떤 분들로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상세하게 물어보는 미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니즈가 있는 거예요. 예.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은 굳이 어떤 한 군데에 모아놓고 모든 분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따로 집에서 하시더라도 이거는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게 다 클라우드에 기록이 되고 이게 분석이 되는 거죠. 상담원의 실적이 분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하드웨어, 공간, 전화 인프라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걸 위해서 뭐 저희가 뭐 통신사랑 따로 협의를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사용한 그 시간과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스템 증설이나 축소 그런 거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예. 단일 이벤트가 몇만 명, 몇천 명이 늘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네 가지 특성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쉬운 자가 설치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데모 설명해 주실 텐데 기존에 저도 사실은 콜센터 서비스만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이제 그 다양한 파트너라든지 고객사에서 미팅을 하실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걸 구축하는데 굉장히 돈과 시간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든다. 뭐 몇 개월 동안 구축을 해야 하고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기존에는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수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간편하게는 수분만으로 클릭으로서 구현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컨택 플로우가 더 들어가면은 조금 더 시간 약간은 더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할 때는 수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로우를 동적으로 개인화하고 자연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플로우를 한 번 더 도식화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어 이제 말하기 서비스는 나왔는데 아직 그 대화형 그 렉스 서비스는 한국어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제 고객 에어라인, 그러니까 항공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떤 상황인 줄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지금 언제로 되어 있는 그 스케줄이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시간으로 바꿔드릴까요? 라는 걸 오히려 먼저 물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CRM 정보에서 정보를 읽고 데이터를 본 Hi, 다음에 Nikki Wolf. I see your flight was canceled today. How can I help you? Can you please rebook me for the same flight tomorrow? Okay, you are now booked for a 9 a.m. departure tomorrow out of San Francisco, arriving in Seattle at 11:45 a.m. Great, thank you. 네, 이게 제가 집에서 아마존 에코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존 에코의 알렉사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예요. 네,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아마존 저희 에코 쓰는 그 스피커에 동일한 그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데이터, CRM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이 상태를 읽은 다음에 여기에 맞는 서제션을 먼저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개인화해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드리면은 동적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데이터를 긁어오거나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세그먼트를 구분한 다음에 그거에 맞춘 서제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렉스가 한국어 지원이 언젠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 처리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짜기 나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아직 런칭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POC를 하겠다라는 고객들도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오픈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AWS 상에 이제 아마존 커넥트를 가운데로 쓰시면서 AWS에 있는 그 수많은 100여 가지의 그 서비스들을 갖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유연하게 갖다 쓰실 수 있고, 뭐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인공지능, 그리고 개발자 도구 등의 서비스들을 갖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잘 구현하기 나름에 따라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예전에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분석이 정말 그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강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에코시스템인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현재까지 준비된 그런 에코시스템만 보여드린 거고 지금 계속 NDA 상이나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게 여기 이거에 한 2배 정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CRM 시스템 그리고 시각화 툴 그리고 이제 컨설팅 파트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일즈포스라든지 타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화 빅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넘버원 시각화 툴이거든요. 이게 자유롭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엑센추어를 포함해서 컨설팅 파트너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리마인더 시켜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 도입하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찰스 다인이 예전에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가장 강한 종이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잘 이제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거대한 기업들도 금방 휘청거리는 기업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이제 기존의
포춘지의 500대 기업에서 기대 수명이 기존에는 60년 정도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15년 정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기업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금방금방 변화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다가 성숙화되고 쇠퇴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종종 생기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얘기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조업만으로 보면은 생산 라인이라든지 메인프레임 뭐 어떤 프로세스를 변화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리테일에서는 최적화, 고객에게 서제션을 해서 먼저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서제션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서제션만으로 이제 추천된 걸 가지고 소비하는 게 매출의 30% 이상을 보통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기존 방식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가격만 싸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상황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또 동남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생산하는 게 엄청나게 품질이 좋고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고객을 이해를 해야 저희가 새로운 걸 제안을 하거나 필요 없는 걸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새로운 통신 기술이라든지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점차 이제 도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어쨌든 간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쥐어 짜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창출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가치를 뭐 부여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사실은 큰 카테고리죠. 그래서 이제 내부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아마존 커넥트를 봤을 때 보통 콜센터 서비스 비즈니스들을 볼 때 이제 1년 차에 구매를 하게 되면 3년 차 정도에는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하고 5년 차에는 사실은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런 경우는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프라 노후화라든지 뭐 어떤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최신, 업투데이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방식의 그 버전을 항상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 서비스를 유지를 해주고 심지어 그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희는 아마존 철학이 계속 그 가격을 사용 금액을 다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까지도 동일한 서비스라면 계속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 골치 아팠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만큼 그리고 커밋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하드웨어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고객이 쓰고 싶은 걸 그리고 고급 서비스를 쓰든 좀 간단한 서비스를 쓰든 쓴 만큼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아마존 커넥트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비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얼마나 분당 사용료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를 부여를 받았으면 그 번호에 대해서 월 차지 또는 일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통화료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카테고리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 지역의 예시를 좀 보여드린 거고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통신망의 상태라든지 뭐 통신업체와의 그 협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보통은 수신자 부담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하루에 몇 분 정도 몇 개 콜을 받고 있고 몇 개 전화번호가 필요한지만 있으면 사실 이 상태로 다음 상태의 예시에 해당되는 이제 이 대략적인 TCO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만약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과 비교를 해서 대략적인 비용을 좀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이제 최종 견정서가 아니고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뭐 썼던 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픈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이 커넥트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인큐베이션 하는 담당자로서 생각했던 게 딱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매력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존의 AI 서비스를 적용해서 저희 이 서비스를 조금 더 비용을 다운시키면서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모든 게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시각화 툴이라든지 분석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상담원의 실적 관리라든지 우리 고객들이 어떤 토픽과 어떤 걸 가지고 문의를 주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고객이 얘기하는 거를 텍스트화 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분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그 키워드가 어딘가 계속 저장이 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의 제품의 상태에 대해서 모델별 제품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쉽게 얼리 워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디에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AI 서비스를 붙이기가 쉽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국어 폴리 그 음성 읽기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읽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거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한국어 폴리 저 아마존 폴리 일본어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NHK에서 어떤 지방 방송국을 취재를 나갔던 거를 제가 캡처를 그러니까 동영상을 잠깐 떴는데요. 이쪽에 지금 일본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한국어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이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없습니다. 네, 없고요. 원고를 치면은 그 원고를 업로드 시키면은 아나운서가 없이 그 아마존 폴리가 읽어져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처럼.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서비스를 해서 NHK가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現在ラジオの放送が行われていますがこちらのラジオブースにアナウンサーはいません4分9秒14の銅メダルで和歌山市の FM 和歌山です。今月からアナウンサーの代わりに一部のニュースや天気予報で読んでもらっています。世界選手権最終日が30日人工知能アナウンサー7子が最新のニュースをお届けします。中国が海洋進出を進める上で重要な拠点になるとみられるスリランカ南部の港が99年間にわたって中国に譲渡されることが正式に決まりました。 네. 放送までの仕組みです。 저는 이제 일본어 제2외국어로 배워서 잠깐 읽었습니다. 왼쪽에 아래 보시면 뉴스 원고라고 써 있죠. 예. 뉴스 원고를 입력을 시키면 AI가 읽어져서 본에어 방송이 된다라는 그런 딱 이거는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좀 신선해서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원고를 가지고 콜센터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가 한국어 서비스가 런칭이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항에 비진 발생 뉴스잖아요. 제가 그걸 그대로 긁어서 이 폴리 서비스에 넣어봤어요. 한국어 서비스 한번 들어보시죠.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매체로서의 라디오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비상상황관을 운영하며 지진에 따른 통신망 장애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최초 지진의 규모나 여진에 따라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동통신망마저 장애를 겪을 경우 시민들이 재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사라진다. 수신 안정성이 높은 라디오가 주목받는 이유다. 재난 상황에 강한 라디오의 힘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 피해 지역 일본 주민들은 통신망이 끊겼어도 휴대전화 라디오를 통해 대피 장소를 안내받거나 외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가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튜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이게 지금 딱 끝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출시했지만 더 자연스러워질 예정이고 이게 남성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허스키한 목소리, 귀여운 버전이라든지 이런 성대를 바꾸는 그런 튜닝 같은 것도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 목소리만 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폴리한테 조금 어려운 걸 좀 시켜봤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입니다. 경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쌍철창살이냐. 자, 이런 거는 사람보다 더 잘 읽죠. 이런 거는 이제 읽히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마존 서비스에서 기능이 지원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콜센터 서비스는 뭐 이게 어딘가에 뭐 테이프로 뭔가 음성을 저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끝났다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인식을 하거나 또 콜을 언제 누가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로 로그가 되고 그런다면 이제 AWS는 굉장히 데이터 분석 기능들이 많거든요. 딥러닝 기술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이 데이터들을 다 모으면은 어떤 분이 잘한다라는 게 이 세그먼트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 그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아마존 커넥트 서비스의 장점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티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접속을 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12개월 동안에 쓸 수는 있는데 90분이나 여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아마존 커넥트 서비스가 올해 4월 달에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리전에 적용된 거는 시드니 리전 그리고 미국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세 가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고객들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고객들 또는 파트너들은 지금 시드니 리전이 저희가 이제 같은 시간대고 좀 그래도 좀 이 디스턴스가 좀 그래도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시드니 리전을 활용을 해서 POC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테스트 용도로 시드니 리전을 써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는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나 파트너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서포트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소개를 드렸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뭐 구축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이 데모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얼굴 뵙는데요.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마케팅에서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어떤 광고에 3번 이상 노출되면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제 얼굴 인지하셨을 것 같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기 그 커넥트가 한국에서 전화번호 서비스가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서비스를 처음 봤을 때 미국에서 런칭하자마자 저는 굉장히 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 최초의 IP 기반 컨택 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죠. 초기이기 때문에 2000년 초반이었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3달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원 수는 50석 규모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인프라는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 시스코 제품으로 일단 했었는데 거기에 뭐 콜 매니저라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 PBX 연결 필요하고 IVR 들어가야 되고 레코딩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기술이 다 녹아야 돼요.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또 포트 미러링도 걸어서 전체 다 다운받아서 패킷 붙여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대수 엄청나죠. 또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3달 걸렸고 비용도 초기라 그래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억에서 5억 가까이 비용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았던 가격이었죠.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게 일반 이제 그 보험회사의 아웃바운딩 콜센터 한 200석, 400석짜리들 이런 것들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해봤고 그때는 이제 믹스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CTI 대표적인 제품들 뭐 어바이어나 제네시스 이런 솔루션을 써가지고 CTI도 구축해보고 뭐 국내에서 내노라는 업체들 다 들어왔죠. 보이스 그 레코딩하기 위해서 또 업체들 들어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엮여야 되는데 서로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고 고객의 니들을 맞춰서 그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5분 만에 되더라고요. 아무런 고민이 필요 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내부에서도 먼저 이거는 우리가 먼저 접근해 보고 한번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데모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릴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커넥트에서 콜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 구성 부분인데요. 이게
그 IVR이라고 하는 부분과 유사합니다. IVR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화 걸어보면 그 음성 나오죠.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1번 뭘 원하시면 1번, 꼭 상담을 원하시면 몇 번. 보통 예전에 이제 ARS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오토매틱 리스판스 시스템이 원래는 ARS인데 그게 조금 진화돼서 나온 게 인터랙티브 보이스 리스판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용자와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 IVR입니다. 거기 초기에 IVR이 나왔다가 이제 IP 기반의 IVR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콜센터 구축하거나 할 때 제일 이제 걸림돌이거나 제일 중요하거나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IVR을 설계하는 부분하고 레코딩을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CTI 연결을 하기 위해서 CTI 그 API 써가지고 상담원 화면 구성하고 그다음에 CRM이나 그다음에 워크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상담원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 연계하는 부분들이 또 그 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IVR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저희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안 만드셔도 사실은 콜센터를 만들면 그 샘플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조금씩 모디파이 하시면 쓰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편의상 요걸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고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는 라이브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저희가 뭐 실수하거나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만드는 과정을 다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 녹화하고 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녹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그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건가 하면 고객이 전화를 걸면 첫 번째 메시지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뭐 반갑습니다. 저기 저 웰컴이라고 써놨는데 저거 저희가 지금 아까 보신 한국어 폴리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TTS 폴리 써가지고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안내 멘트 하고 나서 원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DTMF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죠. 1번, 2번, 3번, 뭐 0번 누르는데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1번만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1번을 상담원과 통화를 원하면 1번을 누르는 걸로 해서 누르게 되고요. 누르게 되면 그 상담원과의 통화를 다 녹취를 하겠다라는 설정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보시면 호출 레코딩 동작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상담을 원하는 고객과 상담원의 목소리를 같이 녹음을 합니다. 저거는 선택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고객의 목소리만 녹음한다든지 상담원의 목소리만 녹음한다든지 다 한다든지 아예 안 한다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데모에서는 실제 양방향의 대화를 다 녹취하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플로우는 사실은 큐로 넘어갑니다. 이제 큐도 복잡한 상담원이 전화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대기가 필요하잖아요. 대기 큐로 넘어가고 대기 큐에서 상담원이 가능해지면 상담원 연결되는 부분은 오늘 데모에서는 안 보여드리고 기존에 그 샘플로 들어있는 샘플 큐라고 되어 있는 상담원 연결 큐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흐름이 하나만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묶어서 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VIP 고객용 시나리오, 일반 상담원 시나리오, 일반 고객용 시나리오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지역별로 분류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떤 번호로 올 때는 어떤 상담원들 그리고 어떤 번호를 누르면 어떤 스킬을 가진 상담원들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별로 상담원들 분기도 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처리가 부분이 아랫단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보통 발생을 하지 않는 케이스지만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 콜이 폭주해 전화를 못 받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발생 안 하는데 혹시나 예외 사항들은 그 예외 사항에 대한 프롬프트를 뿌리고 전화를 끊는 이래야 이제 모든 플로우가 연결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플로우로 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보여드릴 내용은 실제 아마존 콘솔에 들어가서 생성하는 부분부터 실제 콜센터가 액티브되는 순간까지를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기 그 동영상 시연에는 저희 그 컨설팅 매니저가 같이 도움을 줄 겁니다. 지금 아마존 콘솔에서 콜센터를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죠. 저 중에 선택을 하고요.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콜센터의 고유한 그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요.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저 URL을 통해서 실제 만드는 콜센터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센터의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콜센터는 보통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매니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상담원들 보통 세 가지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관리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콜센터 관리자가 아마존 콜소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실제 콜센터를 관리할 상담원의 관리자를 만들고 향후에는 콜센터 관리자는 별도로 생성된 URL을 통해서 콜센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콜센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바운드 콜센터, 아웃바운드 콜센터. 인바운드 할지 아웃바운드 할지 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가능한 콜센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녹취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아마존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S3에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게끔 설정을 합니다. 저장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녹취를 저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담 이력이라든지 콜 레포팅, 퍼포먼스에 대한 레포트가 또 있습니다. 그 레포트를 저장하는 공간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둘 다 S3에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 아마존에서는 그 암호화 키 관리를 위해서 그 KAMS라고 하는 하드웨어 기반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그 S3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 원래는 그 아까 보신 콜플로우에서 아마존의 그 렉스라고 하는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바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데모는 저희가 뺀 게 이제 아직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 렉스 앞단에 또 음성을 받기 위한 폴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커넥트하고는 바로 연결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폴리를 통해서 TTS 엔진을 써가지고 그 멘트가 나갈 음성을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그래 그거를 활용을 해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근데 의미가 있는 게 그 보통 이제 콜센터 구축하실 때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TTS 엔진을 쓰시고 실제 러닝을 하실 때는 보통 성우 써가지고 녹음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시니까 쓰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픽스되면 또 변경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또 폴리 녹음된 거를 가지고 그때그때 바꿔서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게 그 렉스랑 연동되고 또 뒤에서 그 설정을 하다 보면 데이터 갖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쓰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의 서벌리스 대표적인 서벌리스 서비스인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람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존에 존재하는 어떤 리소스나 어떤 변경이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서버 없이 구동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이걸 써가지고 챗봇이나 기타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능해지는 게 이제 콜센터가 사실은 그 초기에 콜센터라고 불렀지만 용어가 바뀌었죠. 사실은 컨택 센터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 기존의 콜센터가 처리하는 게 콜만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해야 될 게 그 컨택 센터 상담원들이 해야 될 거는 채팅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이메일 문의도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싱글 채널 콜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멀티 채널 콜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멀티 채널 콜센터에 필요한 것들이 채팅하고 그다음에 그 웹을 통한 웹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그다음에 전화 같이 믹스가 돼서 같은 그 그룹에서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게 멀티 채널 그 콜센터거든요. 멀티 채널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아마존 커넥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폴리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폴리고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기반 커넥트 센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아까 데모 보신 거와 비슷하게 한국어로 되는데 물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성이지만 뭔가 쟤를 우리 고객 응대용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시긴 하시죠. 근데 이게 단순 TTS가 아니고 그 SSML이라고 하는 마크업 랭귀지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톤이나 쉬는 부분들을 미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물론 AI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게 자기가 점점 자연스러울 거지만 의도치 않은 아까 지진 뉴스가 되게 신나게 읽더라고요. 저는 약간 슬펐는데 이런 톤들을 조절을 해야겠다. 이럴 때는 쌈을 그 SSML을 써가지고 톤들을 좀 조절을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향후에는 더 발전이 될 거고요. 지금 저게 그 아마존 폴리가 단순 TTS 서비스가 아니고 AI TTS 서비스입니다. 사실 한국어는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반 TTS와 AI TTS의 차이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영어로 뭐 22도C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보통? 그냥 읽으면 22, 22C 이렇게 읽겠죠. 근데 그거를 폴리는 22C면 뭐죠? 세론 뭔가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데 페로나이트 있고 셀시어스죠, 셀시어스. 그렇게 읽어주고요. WC라고 쓰면 워싱턴 DC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기반으로 음성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게 아마존 폴리 서비스고요. 여기서는 폴리를 통해서 음성을 TTS 엔진으로 써가지고 다운받아서 콜센터 멘트로 집어넣겠습니다. 콜센터는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URL이 이제부터 콜센터 관리자들이 사용하게 될 화면입니다. 화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아마존 그 콘솔하고는 다른 환경으로 넘어가고요. 네, 아마존 커넥트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표들 콜센터에 또 많이 필요한 게 또 모니터 큰 거 띄워놓고 상담원 콜 얼마 들어오는지, 큐가 얼마 쌓여 있는지, 얼마 처리하는지, 또 상담원이 노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이런 그런 거 대시보드 용도로도 쓰실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아마존의 커넥트는 세계 리전에서 디폴트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실제 서비스는 약 20여 개 국가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포함은 안 됐는데 20여 개 국가가 현재 가능한 상태고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미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전을 미국을 선택을 하고요. 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 다이얼, 직접 전화번호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신자 부담 번호로 쓸지 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 고객 부담 요금이죠. 받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좀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면은 제 전화번호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번호를 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전화로 바로 콜센터가 액티브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기 번호가 나왔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번호를 쓰고자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아마존 서포트 요청을 하시면 원하는 번호와 매핑하는 작업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전화번호 아까 나온 게 바로 여기까지가 되면 사실은 바로 이제 액티브가 되세요. 저 전화번호 걸면 바로 디폴트 샘플 그 IVR 콜 플로우에 따라서 전화 응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그 콜 플로우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다행스러운 건 이 컨택 센터의 화면은 다 한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그 직접 레코딩도 가능하고 레코딩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생성한 폴리 음성을 업로드를 해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 디폴트 샘플들도 있는데 다 영어이기 때문에 이건 조만간 한국어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두 개의 이제 그 음성 파일을 올릴 겁니다. 네, 프롬프트가 올라가서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응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일종의 IVR 화면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뭐 간단하게 문서 빨리 보시는 분은 15분, 30분만 보시면 바로 대응 가능합니다. 보통 콜센터 구축할 때 IVR 시나리오 구성하는데 비용 많이 드시죠? 그거를 직접 하실 수 있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 시나리오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진입점 고객이 들어오면 첫 번째 음성을 플레이합니다. 이거는 아까 폴리 음성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음성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환영 멘트가 끝나고 이제 그 DTMF 신호를 감지를 해서 원하는 곳으로 상담원 연결을 한다든지 원하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트는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1번을 눌러야 되죠. 1번에 대한 액티비티를 집어넣고요. 잠깐, 예. 지금 잠깐 보시면은 저기 상담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로 전송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기서 전화번호 넣으시면 바로 그 전화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콜센터용이 아니고 사내에 어떤 간이 PBX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저거를 개인 비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는 요거 인스턴스 만들어서 전화 오면 멘트 뿌리고 자동 응답기 대신 쓰는 거예요. 녹취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재 중일 땐 원하는 번호로 콜 다이렉트도 시키고. 네, 지금 그 레코딩을 어떻게 할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고객들의 양쪽에 양방향에 대한 녹취를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누르면 에이전트 연결되고 디폴트 라우팅은 필요하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거나 그 다음에 어떤 뭐 다른 오류가 있을 때는 통화를 종료시키는 시나리오를 좀 넣겠습니다. 여기서의 오디오는 저희가 그 폴리 음성이 아니고 실제 이 안에서 아마존의 TTS를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커넥트에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조만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텍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데모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 집어넣고요.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이제 아까 생성된 전화번호와 이 시나리오를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죠. 아까 전화번호에는 원래 그 샘플 인바운드 콜에 대한 시나리오가 들어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데모 시나리오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생성이 됐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콜센터 구성이 끝난 겁니다. 현재. 제가 그러면 직접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겠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필요한 게 상담원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원이 그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소프트폰이 기본 제공이 되고요. 프로토콜은 웹 RTC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웹 기반 음성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담원을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넣게 되죠. 꼭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나리오에 안 넣었지만 그 보통 이제 상담원이 상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레디 상태가 있고 상담 중이 있고요. 그리고 랩업 시간이 있습니다. 또 상담 끝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랩업이 있거든요. 랩업을 나는 지금 랩업 중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점심 시간 중이다 이런 상태들을 원하는 대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울링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좀 장소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기반 소리가 좀 컴퓨터에 작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통화 품질은 자동으로 녹취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멘트고요. 제가 하울링 때문에 잠깐 전화를 하겠습니다. 상담원이 전화가 왔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상담원 조명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센터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커넥트가 잘 되는지 전화 걸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울링이 좀 생겼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안 생기는 하울링이고요. 실제 지금 제가 생성된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끝났다고 상상을 하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떤 고객 이슈가 생겼다든지 상담원의 어떤 뭐 상태를 본다든지 할 때 어떤 그 콜 히스토리를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니 녹취된 내용을 들어보고 대응을 또 해야 되니까 녹취된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를 한 이제 히스토리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보시면 쭉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왔던 전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고유한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그 레코딩에 대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에이전트가 누군지,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지. 저거를 원래는 앞단에서 아까 그 데모 전에 설명해서 보신 것처럼 저 전화를 인지를 해서 기존에 왔던 고객인지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코딩 된 걸 한번, 요 레코딩 보는 화면은 일반 상담원한테 보이지 않고요. 콜센터 매니저 레벨에서만 레코딩에 대한 관리,
청취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콘센트센터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커넥트가 잘 되는지 전화 걸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굉장히 빠르게 콘센트가 구축되고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 음성은 스테레오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상담원, 한쪽은 고객 이런 식으로 녹취가 돼가지고 좌우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하시죠. 끝났죠. 네,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흥미 있는 데모가 됐으면 좀 기대했는데 좀 환경이 조금 부족해서 네, 그 화울림도 생기고 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커넥트는 한국에 아직까지 런칭이 안 됐지만 많은 여기 지금처럼 많이 알리고 원하시는 피드백을 주셔야 빨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고 원하시면 POC 하겠다고 POC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 피드백을 아마존 영업대표나 저한테 주시면 지금은 해외 리전으로 그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이게 많을수록 아마존에서도 한국에서의 그 디맨드가 크다는 걸 알고 빨리 한국 쪽에 전화번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아마존이 이제 쓰는 만큼 돈을 내는데 커넥트는 전화 비용만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화 번호 비용, 유지 비용하고 전화 거는 비용,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전화 그쪽으로 돌리는 비용, 그 외에는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IVR 시나리오라든지 기타 만들거나 개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비용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규모 전화를 콜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전화비가 뭐 많이 나오신 제가 경험한 건 1억 5천, 2억도 나오신 데도 계시더라고요. 월 전화비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단가 계약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약정 들어가죠. 그럼 2년 동안 하셔야 된다. 한번 들어오면 그 상담원이 놀던 뭘 안 하든 간에 그 밸륨 채널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볼륨만큼 원하는 시기에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약에 이벤트성 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한 달 정도만 운영하겠다. 2달 하겠다. 아주 심플하게 약정 없이 바로 대규모 상담이 가능하고요. 실제 지금 그 상담 가능한 에이전트 수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치 아까 보신 인스턴스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생성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원 수 같은 건 제약 없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빠르고 쉽고 놀라운 기능들을 써볼 수 있는 그리고 멀티 채널 콜센터를 갈 수 있는 그리고 AI 기반의 콜센터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상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붙여요? 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릴 뻔했네요. 중요한 질문하셨고요. 어디지? 그래. 네, 지금 기본적으로 가이드도 심플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기본 메뉴에 있는 게 어드민 상담 그 관리하는 어드민 가이드고 사용자 가이드가 있고요. 밑에 게 중요하신 거죠. 화면 어떻게 개발하고 폰 어떻게 쓰는지 깃허브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프트폰 개발 아까 보신 소프트폰은 저 소스가 있고요. 저걸 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결을 위해서는 이제 그 커넥트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갖고 옵니다. 저런 걸 갖고 와서 웹으로 구성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웹 RTC를 쓰기 때문에 소프트폰을 통해서 그 원하시는 상담 화면에 소프트폰 붙이시고 밑에 있는 스트림을 써가지고 고객 데이터 불러와서 상담 화면은 개발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기존에 콜센터 하실 때 CTI 개발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이 하는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CTI 개발할 때는 CTI 벤더에 따른 API 제공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데모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게 구성은 가능하십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배치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저희 북한에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네, S3에 저장되기 때문에 S3에 저장된 것들을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S3가 그 가장 안전한 거기도 하면서 S3 말고 또 아마존 저장 서비스 중에 또 글라시어라고 하는 또 장기 보관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콜센터 같은 경우는 콜 기록을 오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 뭐 6개월 지난 콜 레코딩 기록은 전부 다 글라시어로 다 이전을 시키게 되면 저장 보관 기간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보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S3에 올라간 데이터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다운 받으셔서 내부에 보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은 아예 잡힌 게 없나요? 그거 대답을 예. 서비스 및 론칭된 거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문제상. 근데 지금 그 폴리 TTS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이제 이미 그 커넥트 화면 자체가 한글이 되어 있다는 건 플랜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커넥트를 쓸 수 있는 리전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작년 말에 런칭됐을 때만 해도 미국 한 리전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미 20여 개 국가가 가능해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서 선택하는 환경은 아니고요. 서포트를 요청을 해서 아마존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조금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전화도 현재 되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을 많이 하실수록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쯤에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 안 해도 네. 단독으로 아마존 커넥트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마존 커넥트를 쓰시게 되면 아마존 클라우드 일부를 쓰시게 되는데요. 그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비용은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무료라고 예. 해서 또 네. 착각할 수도 있어서 커넥트만 뭐 쓸 수도 있나 이렇게. 뭐 클라우드 기반에서 어쨌든 돌아가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쨌든 신청해서 사용료를 기본적으로 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커넥트 사용을 하시면 커넥트 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 요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저장하잖아요. S3에 저장하니까 S3 사용료, 저장 공간 사용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데이터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와 온프라미스와 그 데이터 고객 데이터는 온프라미스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용선이라든지 아마존의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아니면 VPN 서비스를 연결하시게 되면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고객 데이터는 온프라미스에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하이브리드로 구성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결 비용 같은 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죠. 네. 아이비를 아까 만드실 때 네. 그 아이비 서비스랑 실제 저희 그 고객이 예를 들면 VIP 고객이라는 판단해서 플러그를 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네. 외부 DB랑 붙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람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건 있을 수 있어요. 고객 DB 그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람다를 통해서 아마존의 인스턴스 프락시 역할을 시켜서 갖고 와서 뿌린다든지 하는 형태로 가능하고요. 그건 람다 서비스를 쓰게 되면 또 그 정보를 S3에 올려놓고 그거를 불러다가 또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그 상황에 맞게 구성은 가능하십니다. 그건 데이터 딕이라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에 대한 그 가이드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별도 구성 없이 세일즈포스에서의 설정만으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인터페이스가 저희 쪽 그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운동에서 할 수가 있나요? 게이트웨이 서버 이런 형태로? 그 게이트웨이 서버가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정확히 전문을 통신한다든지 예. 그거는 그 내부의 프라이빗만 구성해서 데이터 주고받는 거는 다른 환경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내부 보안 유지하면서 연결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예. 아주 거의 그 제약 그 연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아답터 형태로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람다 개발이 필요할 수 있는데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본 자바나 PHP나 뭐 어떤 노드.js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 걸 써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아니고 네. 동남아에서 이거는 그러면 미국 리전이나 아까 시드니 리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지원 가능한 전화번호는 서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하게 되면은 그 컨펌 아마 아마존에서 확인해 줄 겁니다. 어디가 전화번호가 가능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뭐 기본적으로 콜센터라는 위치는 하게 되지만 전화는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리전은 3개의 리전에 서비스하지만 20개 국가의 전화번호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저게 그 커넥트가 유용한 게 아까도 잠깐 시차 얘기가 있었는데 글로벌 서비스 하실 때 24시간 대응 서비스를 저걸 통해서 상담원들 지역별로 나눠서 유지를 하게 되면 24시간 대응 서비스가 가능해지고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또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편하게 저희나 저희 솔트웨어나 아니면 아마존 영업대표분 컨택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커넥트하고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보였던 클라우드 프론트는 저는 진짜 바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가든 이거는 그 보안 일단 막아주고 속도 증가시켜주고 추가 비용이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 프론트가 앞단에서 뒤에 오리진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 그 물론 이제 아마존의 아마존의 서비스에 있다는 전제가 깔리긴 하는데 그 둘 간의 통신 그 트래픽은 또 과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EC2를 쓰실 때에 그 쓰시는 트래픽 비용만 가지고도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앞에 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쪽 그 솔트웨어 영업대표와 상담을 하시면 어떻게 추가적인 비용 크게 없이 클라우드 프론트 바로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시면 POC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한번 컨셉 한번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